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의 김부겸 국무총리의 기념사를 생중계로 듣고 왔습니다. 누군 참혹한 아들의 죽음을 공개하고 싶겠어. 그래도 여러 사람이 알아야 해서 마음을 비웠어.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에서 총상을 입고 쓰러진 아들 고 문재학 어머니가 한 말입니다. 전남도청에 남았다가 계엄군의 최후 진압작전에서 총을 맞고 사망한 문재학 씨 마지막 모습이 담긴 사진이 지난 6일 옛 전남도청 보건추진단에 의해서 처음으로 공개됐는데요. 아들의 죽음을 사진으로 본 어머님은 41년 만에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니 이제는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며 단 한 번도 아들을 가슴속에서 내려놓은 적이 없다. 나이가 들수록 더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41주기. 광주민주화운동의 피해자들은 누군가는 평생 못 잊을 아들이고 딸이었던 우리와 다를 바 없던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희생자와 유족들의 넋을 기립니다. 자, 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모르고 지나쳤던 휴대전화 통신요금 할인받는 방법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2부는 부동산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올 들어 전국 아파트 가격이 4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서울에서는 아파트보다는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의 매매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휴대전화 통신요금 얼마나 어떤 항목을 사용했는지 요금 청구서는 자세히 들여다보십니까?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단말기 지원금이나 25% 요금 할인 중에서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게 되는데 약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요금을 계속해서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개인이 따로 신청을 해야 해서 모르고 받지 못하는 분들이 1,2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전체 대상자 중 3분의 1 수준입니다. 자, 여러분은 제대로 할인받고 계시는지요? 모르고 지나쳤던 휴대전화 통신요금 할인받는 방법 자세히 살펴보죠.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통신요금 25% 할인받을 수 있다.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예, 이건 정말 저희들이 오랫동안 캠페인을 했는데요. 예. 이게 그 유명한 선택 약정 요금 할인 제도입니다. 예. 좀 말이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핸드폰 가입할 때 보통 최신식 단말기 구입하면 너무 비싸니까 지원금을 받잖아요. 예. 법률상은 지원금이고 저희들은 보조금이라고 그러는데 보조금을 받을래 아니면 요금 할인을 선택할래. 예. 그래서 선택 요금 할인이고 다만 요금 할인 25%를 선택하려면 어쨌든 약정 기간을 12개월이나 24개월은 약정해야 된다. 예. 그래서 선택 약정 요금 할인 제도인데 처음에는 12%만 할인해 줬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요. 예. 문재인 정부에서 25%까지 할인율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핸드폰 가입할 때는 많은 분들이 단말기 보조금 받는 것보다는 25% 요금 할인이 훨씬 유리하니까 예. 거의 70, 80% 분들이 25% 요금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인데 왜 최근에 이 이슈가 화제가 됐느냐. 보니까 단말기가 너무 비싸니까 그냥 어쨌든 보조금을 일시적으로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100만 원이라도. 이분들은 자기가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선택 약정 요금 할인이 안 되는 거로 그냥 영원히 안 되는 거로 혼동을 하셨던 거죠. 예. 그런데 정확히 단말기 보조금을 받으신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보통 단말기 보조금을 받으면 대부분 2-4개월 약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2년 약정하죠. 2년 약정 끝난 다음 날부터 25% 요금 할인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2년 동안 약정하신 분들 핸드폰 요금 핸드폰 기기값을 할인받으신 분들은 2년이 지나면 또 요금에서 25%를 할인받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근데 그분을 대부분 안내를 제대로 못 받으시니까 그걸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한 수백만 명 못 보셨던 것이고 또 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나는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해서 잘 받고 있지 25% 할인 받고 있지 이렇게 이제 자신하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폰을 자주 바꾸다 보면 25% 할인을 탑 매점이나 드리면서 확인받을 수 있지만 저처럼 저도 길게 쓰는 편이거든요. 사실 저에게도 해당하는 케이스인데 저도 혹시 해서 물어보니까 제가 약정했던
4개월 다 지나가지고 예. 25% 요금 할인이 백지화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 25%를 잘 선택했다 하더라도 보통 12개월이나 24개월 선택을 합니다. 기간을 요금 할인 기간을. 그런데 그 기간 지나면 요금 할인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 케이스. 그다음에 단말기를 자급했거나 회에서 직구했거나 중고폰을 있거나 선물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예. 이분들이 휴대폰 대리점이나 판매점 또는 유심카드로 이제 가입하면서 25% 요금 할인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걸 깜빡하고 안 하신 분들 이 세 케이스가 합쳐져서 무려 1,200만 명 정도의 국민들께서 요금 25% 할인을 못 받고 있다라는 이제 그 통계가 나온 것이고 25%면 정말 큰 돈입니다. 정말 10만 원 요금제면 2만 5천 원. 이거 만약에 가족 2명이면 5만 원, 4명이면 10만 원 요금이 지금 더 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필코 만약 이 방송 들으신 분들도 지금 바로 통신사 114로 연락하시면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전화해서 신청하는 거는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잖아요. 너무 간단합니다. 요즘은 최소한 이제 통신예벌 3사가 이걸 자동으로 적용해 주라는 이제 여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보조금 받았지만 약정기간 끝나자마자 그날 바로 연락을 해주거나 아니면 연락도 없이 그날부터 요금 할인을 해주거나 아니면 요금 할인 기간이 끝나신 분들도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문자라든지 전화로 통보해 준 다음에 또는 통보도 없이 바로 요금 할인을 해주면 되잖아요. 연장해주면 되잖아요. 이것도 제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통신사 114로 전화하거나 그다음에 또 그 판매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께서 25% 요금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해 준다면 바로 25% 요금 할인을 그 자리에서 적용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통신사나 기계 관계없이 누구나 좀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다 가능하고요. 기계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자급제 폰이나 직구했거나 회의에서 왔거나 선물 받았거나 중고폰은 무조건 보조금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원칙적으로 보조금 자기가 이미 샀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 무조건 100% 가능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통신 3사 다 가능한. 다만 알뜰폰은 두 가지 제도가 적용이 안 되는. 알뜰폰이 이미 요금제가 많은 2만 원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알뜰폰 원칙적으로 선택 약정 요금 할인 제도가 적용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복지 할인이라고 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할소득 70%면 12,100원씩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는 국가유광자들이나 극빈층에게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건 알뜰폰에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 할인 대상인지 모르고 있다가 휴대폰 교체하러 갔더니 할인 대상인데 왜 할인받지 않고 있었냐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과기정통부에서 열심히 캠페인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 초이스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스마트 초이스. 지금 근데 제가 방송 때문에 들어가 보니까 1시간 내내 먹통이에요. 그렇구나. 이제 어제 그제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 1,200만 명뿐만 아니라 못 받고 있는 혹시 받고 있는 분들도 깜빡해서 다 들어가 보니까 지금 먹통 상태인데 스마트 초이스에 접속하시면 자기 이제 핸드폰 번호나 단말기마다 고유번호가 있잖아요. 입력하면 이 단말기가 보조금을 받았는지, 보조금 안 받았는지, 보조금을 받았다면 약정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를 조회줌으로써 그게 25% 요금 할인 대상에 알려줍니다. 근데 어차피 거기가 지금 먹통이니까 이 방송 듣자마자 114 지금 우리가 보통 그 예전에 전화번호 안내주는 114는 휴대폰을 누르고 해야 되잖아요. 그냥 통신사에서 자기 핸드폰으로 114를 바로 누르잖아요. 그럼 통신사 안내 메시지가 뜹니다. 거기서 정말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신청도 됩니다. 제가 25% 요금 할인 대상이군요. 그러면 지금부터 해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신청됩니다. 약정 기간은 12개월, 24개월을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12개월 이내에 단말기를 바꾸거나 또 통신사를 바꿀 수 있는 수가 있잖아요. 요금제를 바꾸거나. 그러니까 24개월은 너무 길기 때문에 12개월로 보통은 선택하면 되는데 다만 12개월 선택한 다음에 12개월 지나고 나면 잊어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이나 수첩에다가 그 약정기간 끝난 날 체크했다가 연장 신청을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연장 신청을 안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25% 요금 할인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아니 그 소비자 입장에서요. 왜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3개월 무료였다가 3개월 지나면 유료로 전환되는 그런 서비스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비자가 돈을 내야 되는 경우는 자동으로 잘 바뀌는데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통신사에서 가입 정보 알고 있으니까 그냥 적용시켜주면 안 됩니까? 역시 우리 챙기는 그렇게 해서 아주 서민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십니다. 저희들 주장이 뭐냐면요. 자, 무료 서비스였다 유료로 바뀌는 경우는 반드시 전화가 가가지고 본인의 육성 동의, 문자 동의는 안 됩니다. 문자는 우리가 못 넘어가잖아요. 육성 동의를 받고 유료로 전환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렇게 혜택을 보는 서비스는 본인의 동의가 없이도 일단 연장해 주되 나중에 본인이 그거에 대해 동의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뭐 문자를 줄 수도 있고 우리가 보통 뭐 요금 청구서가 오면 거기에다 클릭해 줄 수도 있고 왜냐면 이게 어쨌든 개인의 금전과 관련된 선택이기 때문에 개인의 동의는 구하는 건 맞거든요. 지금은 아예 끊어버린 다음에 뭐 문자를 한번 보냅니다. 또 우리가 문자가 오면 다 요즘 통신사에서 문자 너무 많이 오고 그다음에 무슨 마케팅 문자도 많이 섞여 있고 심지어는 통신사가 무슨 돈을 빌려주겠다는 문자도 보냅니다. 제휴해가지고 또 국민들이 안 보시는 거잖아요. 그냥 넘기죠 사실. 그러니까 보조금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약정기간 끝났는데도 많은 분들이 그다음에 나는 25% 할인 받고 있는지 알고 있었는데 약정기간 끝나버렸는데 모르고 25%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요금도 또 우리가 요즘엔 찬찬히 제대로 안 보니까 고스가 안 나오고 온라인 그냥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두 케이스가 무려 1,200만 가까이 그 25% 요금 할인을 못 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통신사에 지금 계속 그다음에 정부 여당에도 저희가 당부하고 있는 게 일단 요금 할인은 무조건 적용을 한 다음에 그분의 동의는 사후받아도 된다.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내 요금을 할인해줬냐고 항의하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 백지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통신 3사가 그런 가정을 해요. 개인의 동의를 안 구했다가 나중에 혼나면 어떡하냐. 혼날 일이 없습니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자동으로 좀 적용시켜주면. 맞습니다. 저희가 그걸 강력하게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더더욱이나 우리가 이런 요구에 정당함이 있는 게요. 4분의 1분기 통신 3사 실적이 공개됐는데요. 5G 서비스 1,400만 가입하고 뭐 불안전 판매란 지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가 요금도 유지하고 있잖아요. 환불도 안 해주고 통신 3사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해서요. 엄청난 영업이익을 4분의 1분기에 기록했습니다. 진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국민들 다 힘들 때 작은 건물주들도 임대료 30% 50% 깎아줬는데 통신 3사 하나도 동참하지 않았잖아요. 통신비를 할인 하나 안 시키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대한 우리 국민들에 대한 분노나 심이 굉장히 크다는 거 통신개발 3사 이번에 이렇게 서비스 개선으로 보답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0306번님께서는 앱에서도 신청 가능하던데요. 부모님도 제가 해드렸어요라고 하셨고요. 7208번님 슬라생 방송 들으면서 고급 정보 얻었네요. 바로 전화해 봐야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소장님 저희가 시간이 좀 벌써 다 됐어요. 다음번에 또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반드시 114에 전화하셔서 25% 요금 할인이라고 물어보면 되시고요. 선택학교 요금 할인 어려우니까요. 25% 요금 할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화하신 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어머님, 아버님이나 이웃분들은 소득의 70% 12,100원 의무 감면도 되거든요. 신청을 해야만 가능하니까 이거 반드시 같이 신청하셔서 요금 할인 많이 받으시고 저는 이 할인율을 30% 상향해야 된다는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25%도 좀 작다. 30%까지 할인율을 상향하자. 이런 캠페인도 제가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또 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의 상식 퀴즈,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자, 퀴즈 듣고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조금 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진행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묘지 광장에 있는 참배탑 주변에는 12지상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몇 마리 빠진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총 몇 개의 12지상이 설치가 돼 있는 걸까요? 1번 10개, 2번 11개, 3번 518개. 자,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는데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사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신단 3,000 선물 세트와 로엘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강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해썹 인증받은 7분 밀키트 1000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선물 세트, 익산 함나 베델 목장에서 직접 짠 신선한 원유로 정직하게 만든 목장형 플레인 수제 요거트 착한 요구르트를,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를 사용한 맛있는 한 끼 마곡 테이블에서 2인 식사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부동산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서울에서는 아파트보다는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의 매매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이야기 잠시 뒤에 나눠보죠.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 듣고 11시 청각 2부에서 뵙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41입니다. 오늘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참석 인원이 99명으로 제한된 채 5.18 민주유공자와 유가족, 정부 인사 등만 참석했는데요. 올해 기념식 주제는 우리들의 5월입니다. 41년 전 광주의 5월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5월이란 의미인데요. 아픔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용서, 위로가 우리 미래의 원동력으로 재점화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8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8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하마스의 약 100km에 가까운 지하터널을 공습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지하터널은 하마스가 대피소로 쓰기도 하고 무기 저장과 운반용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자 지구는 전기는 물론 식량과 물 공급마저 끊겨 참혹한 생지옥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현재 집계된 양측 사망자는 214명입니다. 평화의 소식이 간절해집니다. 세 번째 숫자 3입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가상화폐 관련 트윗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또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현지 시간 17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2.19% 하락한 576.83달러로 장을 마쳤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머스크가 테슬라 주가 하락으로 세계 2위 부자 자리를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회장에게 내주고 3위로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머스크는 왜 이럴까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비트코인 시장을 쥐락펴락하던 일론 머스크, 후폭풍을 맞은 걸까요? 마지막 숫자는 17입니다. 네, 미국 인기 시트콤 프렌즈 특별반이 17년 만에 돌아옵니다. 프렌즈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 MBC에서 방송된 장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 중 하나로 꼽히죠. 드라마 영어 공부한다고 본 분들도 많으시죠. 이번에 제작되는 프렌즈 특별판은 별도의 대본이 없는 토크쇼 형태로 프렌즈의 원년 배우들이 모두 출연할 예정이고요. 특별 게스트로 방탄소년단이 출연합니다. 리더 RM은 국내외의 여러 인터뷰에서 유창한 영어 실력 비결이 어머니가 사주신 프렌즈 DVD라고 밝힌 바 있죠.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고요. 자, 오늘 상식 퀴즈가 좀 뭐랄까요,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퀴즈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정답 아시는 분은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정말 많은 상품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조금 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진행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묘지 광장에 있는 참배탑 주변에는 12지상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몇 마리 빠진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자,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민주 영령들이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 5.18 광주가 아직 처음도 끝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등의 뜻이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없는 광주 민주묘지에 12지상, 그럼 총 몇 개의 12지상이 설치되어 있는 걸까요? 자, 큰 힌트입니다. 처음도 끝도 아직 밝혀진 바 없다. 12지상 중에 몇 마리가 빠졌습니다. 1번 10개, 2번 11개, 3번 518개.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애플리케이션 또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에 안 보는 생활법령을 알아봅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보죠. 캠핑을 위해서 큰맘 먹고 텐트를 구입했는데요. 구입한 새 텐트를 가지고 드디어 이번 주말에 첫 캠핑을 갔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해보니 텐트에 물이 새서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인 거예요. 구입한 곳에 환불을 요청했더니 이미 사용했으니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구입한 지 3주 정도 됐는데 텐트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는 실제로 캠핑 가서 사용해봐야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산 텐트도 멀쩡해 보였거든요. 이런 경우 텐트를 환불받을 수 없는 건가요? 네, 날씨가 하루하루 따뜻해지면서 봄에서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계실 텐데요.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인 만큼 주말에 캠핑을 계획하고 또 많은 또 계획들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네, 그렇죠. 예. 최은진 아나운서께서는 이번 사례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예. 2번, 환불을 받을 수 없다. 일단 3주가 지난 거죠? 그렇죠. 예. 사무관님 저 스타일을 봤을 때 환불받을 수 없는 사례는 가져오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환불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파당했습니다. 네. 예. 정답은 1번, 환불받을 수 있다입니다. 아, 예. 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에 근거해서 마련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별표 1, 별표 2에서는 스포츠 레저 용품에 대한 분쟁 유형과 해결 기준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고시에 따르면 우선 별표 1에서는 스포츠 레저 용품이 무엇인가 이 품목으로 등산용 버너, 코펠, 텐트, 운동구, 라켓류, 낚시용구, 헬스기구, 스키용품, 골프용품 등으로 명시를 하고 있어서 예. 텐트는 이 고시상에서 스포츠 레저 용품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 별표 2에서는 이러한 스포츠 레저 용품에 대해서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로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사례의 경우와 같이 텐트에 물이 새서 정상적인 사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구입가로 환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알아둬야 할 점도 있을까요? 네, 참고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제2조에서는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분쟁 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 단체에게 그 피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분쟁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소비생활센터나 혹은 한국소비자원 혹은 1372 소비자 상담센터 또는 분야별로 마련되어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피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법제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부동산 상담 시간입니다. 자, 올 들어 전국 아파트 가격이 4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서울에서는 아파트보다는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의 매매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도 경기도나 인천 등의 가격 변화가 눈에 띈다는데 서울 아파트값에 지친 시민들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걸까요? 이런 추세 언제까지 이어질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올해 들어 그 전국 아파트 값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유가 뭘까요? 정부가 지금 공급이 이제 본격적으로 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는데요. 예. 여전히 이제 집값 불안 심리가 팽배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이게 이제 올 들어서 벌써 4개월 연속 월 1% 이상 이제 오르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월 1% 오른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오른 건데 그러면 연간으로 보면 12% 오른다는 것은 많이 오르는 거잖아요. 예, 예. 이렇게 많이 오르는 이유는 복합적인데요. 일단은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는 거예요. 예, 예. 지난 3월 기준으로 M2라고 그래서 광의통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시중에 풀린 총 통화량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3,000조를 훌쩍 넘어서 3,313조에 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값이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아예 뭐 전세를 사느니 집을 사겠다 이런 사람들도 제법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직은 확정은 안 됐지만 세금이나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서울의 경우에는 아파트 값은 오르는데 거래량은 지금 늘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값 변화에 이런 원인도 있는 겁니까? 지금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은 수요자가 많이 줄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거의 뭐 거래 절벽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서울 부동산 정보 강장을 보면은 지난해 12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500건 정도가 되었는데요. 계속 예. 줄더만 지난 4월에는 2,900건 정도로 매달 줄고 있어요. 예. 서울은 지금 아파트값 상승률이 4월까지 한 2%밖에 되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 경기 인천 쪽으로 수요가 좀 이동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는 주로 이제 비강남의 반란이라고 그랬거든요. 오히려 노원구 이런 쪽이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트렌드가 탈서울 내 집 마련 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 그 의왕 뭐 그런 곳인데 시흥 같은 곳. 그동안 좀 아파트 값이 덜 올랐던 지역이 좀 개발 호재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는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집값이 안 올랐어요. 예. 장기 뭐 정체 지역 이런 곳들이 요새 이제 많이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까 그 서울에서 주로 30대 연령대에 있는 이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집값이 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서 직장만 하자 이런 경향도 있고요. 최근에는 또 GTX 같은 광역교통망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주로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은 도심 지역보다는 종착역에 더 가까울수록 혜택이 커지지 않습니까? 예.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오른 곳들이 말씀하시는 지역들이 GTX의 뭐 종착역이나 이런 쪽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파트 값이 지금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세도 지금 많이 비싸죠? 전세는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맞는데요. 예.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승세는 아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그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0.03% 올랐어요. 예. 그러면 연환산으로 해보면은 2%가 채 안 되고요. 양천구는 5주 연속 하락했고요. 예. 뭐 종로구라든지 이런 곳들도 약세인데 지금은 보험이사철이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예. 지금 계약하면 6월달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의 비수기라고 보면 되는데 지난해 7월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예.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조정 국면이라고 보면 되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일부 뭐 서초구 이런 데서 재건축 철거 이주 수요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올해 입주 물량이 워낙 적습니다. 그래서 예. 다소 좀 불안하긴 하지만 너무 많이 올라서 뭐 전세 뭐 대란 이런 쪽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반적인 변화 추세를 보면은 서울보다는 경기 인천 지역의 변동이 좀 커 보이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올 들어 4월까지 가장 많이 오른 곳이요. 안산시 상록구라는 곳인데, 예. 그러니까 4월까지 누적 상승률이 한 15.7% 정도 되고요. 아까 의왕시 말씀하셨잖아요. 예. 14%. 그다음에 고양시 덕양구 12%. 그다음에 뭐 시흥시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되는데, 예.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특히 이제 경기 인천 쪽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는데요.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유독 지금 경기 인천에서 집값이 이제 가파른 상승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집값 때문에 서울을 벗어나는 인구가 많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서울에서 벗어나는 인구가 많이 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집을 그쪽에서 가서 산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인구가 탈서울화되고 있다는 거로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통계청의 연도별 주민등록 인구를 분석해 보면요. 경기도 인구가 지금 한 1,342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5년 대비해서 한 7.2% 늘어났고 인천광역시도 한 0.6% 같은 기간 늘어난 거 보면은 서울 인구가 결국 집 문제 때문에 줄고 대신에 이제 경기 인천 쪽이 늘어나는 뭐 집값 때문에 인구가 이동하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보다는 다세대 연립주택의 매매 건수가 높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아파트 값의 영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또 아파트 값이 이제 급등하고 나면은 후폭풍으로 이제 빌라 값이 오르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경향들이 강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이사 대책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사 대책 이후에 이런 개발 예정지에서 빌라를 사게 되면은 현금 청산을 할 수 있다는 발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래가 줄어들 거로 전망을 했는데 오히려 아파트 매매량을 추월했어요. 4월만 하더라도 빌라 거래 건수가 아파트보다 한 2,000건 정도 많을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이례적인 겁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를 못 사니까 그냥 작은 주거 공간이라도 마련하자는 어떤 그런 뭐 조급함이라 할까요? 그런 생각에서 빌라를 찾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이사 대책이 나왔지만 여전히 뭐 개발 예정지에 뭐 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투자 수요들도 좀 몰린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위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청산되면은 자칫 손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빌라는 또 나중에 팔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뭐 입지 여건이나 뭐 가격이나 이런 걸 좀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6월에 보유세 조정 이제 시기입니다. 뭐 정부에서도 다주택자들의 처분을 좀 늘리기 위해서 지금 보유세 조정을 한 건데 현재 좀 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매물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6월 1일이 이제
보유세 그 산정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예. 또 하나는 6월 1일부터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서울 같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양도세율이 10%포인트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5월 말까지 이제 잔금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예. 지금 매물이 뭐 한두 개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상 일시불 계약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매물 나올 건 다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매물이 많지 않았던 이유는 작년에 이미 매각을 한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자식에게 이제 정려를 한 이런 다주택자들도 제법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하겠다 이런 또 신호를 또 보냈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뭐 사실이 아닌 게 됐지만 이 시장은 또 선택적으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세금 규제 완화 뭐 기대감 이런 것들까지 있다 보니까 매도자들이 매물을 일단은 내놓기보다는 관망하려는 어떤 그런 경향 이게 좀 지금의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한 여론조사 보니까 30대 층에서 좀 그 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 이런 또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무주택자 LTV를 90%까지 대출해주겠다.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금융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또 방안을 제시했는데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금융당국에서 이게 대해서 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30대들 저도 얘기를 많이 들어보는데 이 하나같이 전부 다 대출 문턱을 좀 낮추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일할 나이가 20년 이상 남았고 내가 갚을 시간이나 능력이 되는데 왜 대출을 안 해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보통 그 다운 페이먼트라고 그래가지고 착수금이 있거든요. 보통 한 10에서 한 20% 정도를 내고 나머지는 장기 모기지를 통해서 내 집 장만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지금 시장 분위기를 좀 봐야 되는데 만약에 집값이 하락하면은 고스란히 그 손실을 이제 떠안아야 되는 말하자면 깡통주택 될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리고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복병이지 않습니까? 위험 수위에 지금 도달해 있는데 만약에 시행을 하더라도 뭐 이런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 생각에는 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해보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아파트값 또 전세값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하반기에는 거래가 좀 위축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세 중과를 하게 되면은 거래가 좀 줄어드는 이른바 이제 매물 장기 면상이 일부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토지 거래에서 허가구역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거래는 줄어드는데 가격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소폭 상승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만 이제 상반기에 지금 엄청나게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4월까지 지금 집값이 고공비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가서는 저는 상승을 하더라도 상반기보다는 좀 낮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저는 상고 하저 이런 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하반기에는 금리 정상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집값이 지금 오른 것은 저금리와 가입유동성 세례 영향이 크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을 좀 냉철하게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1번 10개입니다. 4306번님 정답 10개입니다. 하루 빨리 12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귀한 선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내가 찜해서 저는 손도 못 대고 있지만요. 라고 하셨고요. 7734번님 10개입니다. 오늘은 조용히 묵념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숭고한 희생에 고맙고 미안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8669번님 1번 10개. 답만 보내면 당첨 안 되는 거죠?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답만 보내면 당첨 안 됩니다. 자,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탑 주변에는 쥐와 돼지가 빠진 10개의 12지상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12지상인데 왜 10개밖에 없지?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민주 영령들이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과 5.18 광주가 아직 처음도 끝도 밝혀진 게 없다. 이런 여러 해석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민주 영령들 마음속에 품고 메일을 보내겠습니다. 자,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제작진이 연락을 드릴 거고요. 서영은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은 석가탄신 일입니다. 하루 쉬고요. 모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